저는 학원 출근 시간 전까지 아슬아슬하게 시댁 정리를 끝냈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퇴근해 오늘 시댁에 불러간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더군요. 오늘 하루 불려간 걸 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냥 하루 봉사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되잖아. 아니, 어머님이 앞으로 살림은 나한테 시킬 것처럼 말씀하셨어. 가사 도우미도 잘라버렸대. 그래? 그럼 당분간 당신이 가서 살림을 받으려. 어차피 오후에 출근하니까 오전에는 시간이 널널하잖아. 뭐? 당신 지금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시집의 도우미로 일하라는 것처럼 말한다? 당신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중재를 좀 해봐. 아, 진짜 치사하게 구네. 알았어. 지금 전화할게. 그이는 바로 시어머니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거기 가기 싫대. 자기는 집에서 귀한 딸로 자라서 시댁 살림 봐주는 게 죽기보다 싫다네. 그러니까 집사람 부르지 마. 여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 핸드폰 이리 줘봐. 어머님. 아, 귀하게 자란 며느리구나. 내가 오늘 너에게 큰 실수를 했어. 너무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시댁에 다녀왔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불려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절단을 했네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애둘러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불려와서 놀란 모양이구나. 그럼 갑작스럽지 않게 지금 미리 말해두마. 매일 오전 우리 집에 들러서 살림을 도맡아 하거라. 내가 새로운 가정부를 구할 때까지만 말이야. 라고 대답하시더군요. 거기서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눈을 감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도우미 아주머니 구할 때까지 오전에 들릴게요. 라고 억지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일 보자며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옆에 있던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나 당신 때문에 매일 시댁에 가서 살림하게 생겼잖아. 왜? 당신이 말한 그대로를 전한 거잖아. 에이, 몰라. 당신이 엄마랑 약속했으니 알아서 해. 내가 미쳐. 이렇게 센스 없는 남편하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 아우, 짜증나. 어쩔 수 없이 저는 매일 아침에 시댁으로 출근해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가사 도우미를 구하지 않고 저를 굴릴 대로 굴리셨습니다. 하루에 옷을 몇 벌을 갈아입으시는지 빨래는 매일 쌓여 있었고 집에 요리사를 불러 식사를 하시고 설거지는 하나도 시키지 않으셔서 싱크대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접시와 그릇이 가득했답니다. 시부모님은 매번 저를 혼자 남기고 외출을 했고요.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시댁으로 가서 살림을 했더니 몸이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기절하듯 잠이 드는 게 보통의 날이었어요. 남편에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 자기네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고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힘들다는 소리를 하느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또 자기 부모님을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친부모라 생각하고 모셔달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결혼하면 남편들이 효자가 된다더니 제 남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 효도를 직접 하지 않고 죄 없는 아내들에게 시키는 건지 생각할수록 화가 솟구치고 온갖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몇 달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참고 안 되겠다 싶으면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뒤 지칠 대로 지쳐 더는 시댁 살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예전처럼 가사 도우미를 쓰시는 게 좋겠어요. 뭐야? 고작 3개월을 하고 힘들다고 하는 거냐? 너 나한테 음악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원래 문화생들은 스승의 손발이 되어 고생을 사서 한다고. 문화생이요? 저 어머님한테 음악 배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도 충분히 재능이 있고 잘하고 있다고요. 뭐야? 지금 천재 뮤지션인 나를 거부하겠다고? 내 평생 너처럼 뇌가 없는 애를 처음 본다. 나한테 음악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줄을 선다고. 아무튼 저는 어머님 제자 할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좀 그만 부르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내시더니 집에 상주할 가사 도우미를 다시 구하겠다며 당분간만 집안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해방될 생각에 오장육부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시댁에 와서 괜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으니 아침마다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날개처럼 가벼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제대로 굴리고 싶으셨는지 제가 살림하는 걸 뒤에서 보시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는데 괜한 시비여서 한 귀로 흘려버리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가정부가 새로 왔더라고요. 저는 신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수인계 겸 살림을 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셔서 손을 놔버리고 대충 시간을 떼고 있는데 안방에서 시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 무슨 일로 다투는지 궁금해서 거실 베란다를 통해 안방 베란다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맨날 따면 뭐해? 당신이 다 잃잖아. 미안해. 오늘은 분발해서 꼭 따볼게. 어젯밤 꿈자리가 좋아서 오늘은 끝발이 좋을 것 같으니까 믿어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손에 금괴를 쥐어주셨다고. 그게 정말이야? 좋았어. 그럼 오늘은 거하게 판을 벌여보자고. 그동안 잃었던 거 다 복구하고 2배로 따보자고. 얼른 나갈 채비해. 알았어. 오늘은 만회함을 넘어 초대박을 터뜨릴 거야. 대화 내용을 모두 듣고 다시 돌아서 거실로 나갔는데 시부모님이 묵직한 가방을 들고 안방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외출하시는 두 분께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한 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 집안일을 맡기고 시부모님의 뒤를 쫓기로 했어요. 두 분의 대화가 심상치 않아서 확인을 꼭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운전기사와 함께 차로 출발했고 저는 바로 뒤에 오는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바짝 쫓았어요. 2시간 동안 도로를 달리고 달려 인적이 거의 없는 공원에 도착했어요. 공원이긴 한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무도 다 죽어가는 것 같아 보였고 쓰레기도 여기저기 많이 버려졌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차에서 내려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2시간을 달려 지저분한 공원에 왜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시부모님은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뒤에서 한참을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화장실 건물 안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 발걸음을 조심히 옮겼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화장실 건물에 계단을 오르자 2층 현관 앞에 깍두기 2명이 터질 듯한 양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아가씨, 여기 얼쩡거리지 마세요. 어머 깜짝이야. 거기 뭐 하는 데예요? 아가씨가 알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요. 알았어요. 그냥 호기심에 물어본 거예요. 화장실 건물을 나온 저는 시부모님이 뭘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2층 창문을 들여다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높아서 쉽게 보이지 않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원 나무 중 키가 큰 나무가 보여 그 위로 올라가면 아슬하게 건물 안이 보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질 뻔했지만 무사히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2층 창문 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담배 때문인지 하얀 연기가 자욱했는데 잠시 후 초록색 담요 위에 빨간 화투가 깔린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늙은 남녀가 꽤 많았어요. 그중 시부모님도 그 사이에 끼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입에 담배를 물고 화투를 잡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묵직한 가방에서 돈을 꺼내어 카지노에서나 쓰는 칩으로 교환하고 있더군요. 확실한 도박판이라는 걸 금세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팔에 뭔가를 꽂았다가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유심히 살펴봤더니 주사기였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고 나무에서 조심히 내려왔습니다. 이제야 시부모님이 매일 어디로 외출을 하고 뭘 하고 왔는지 알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걸 눈 감아줄 생각이 없어 바로 112의 버튼을 누르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자세한 장소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말했더니 기동대가 출동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0분 뒤에 승합차 2대가 공원 앞에 도착해서 제가 손짓을 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에요. 지금 안에서 도박이랑 뭐요? 주사기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급습할 테니 신고자분은 뒤로 나와 계세요. 하지만 저는 형사들 뒤로 바짝 붙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2층 현관 앞에 있던 깍두기들이 형사들에게 제압을 당해 수갑을 찾고 현관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준비해온 장비를 꺼내서 어렵게 현관문을 부시더라고요. 이윽고 안에 있던 도박꾼들이 창문에 밧줄을 달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물론 밑에서 형사가 대기하고 있어서 도망갈 구멍은 차단되어 있었답니다. 화투와 현금, 칩들을 어디로 숨겼는지
도박장은 매우 깔끔했습니다. 형사들은 증거를 찾으려고 방안을 이잡듯이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범죄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신고자분, 여기서 도박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보셨다고 했죠? 네, 분명히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시부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며느리, 네가 여긴 웬일이냐? 너 우리 뒤를 쫓아온 거야? 네, 두 분이 수상한 대화를 하는 걸 엿듣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까 도박하는 거 다 봤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긴 음악을 논하는 예술가들의 모임이라고. 너 내가 살림 좀 시켰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처하게 하니? 그런데 우린 아주 떳떳한 취미를 즐기고 있었다고. 너 당장 여기 있는 내 동료들에게 사과해라. 진짜 도박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트럼본이랑 바이올린, 플룻 같은 악기만 잔뜩 있어요. 아무래도 신고자분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지 않았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문 앞에 깍두기들은 왜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거야 악기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거야. 또 네가 말하는 깍두기들은 우리 노인들의 경호원이야. 이 동네가 조용해서 좋긴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우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 며느리 네 눈깔이 잘못 본 거라고. 아무래도 어르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철수해야겠네요. 그 순간 제 눈에 천장이 보였습니다. 판넬로 메꿔진 천장에 나사 하나가 꽉 조이지 않은 걸 확인했죠. 저는 손가락으로 천장의 판넬을 가리키며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에요. 천장에 모든 걸 다 숨겼다고요. 그러자 시부모님과 도박꾼들의 얼굴이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형사들은 의자를 가지고 와서 천장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잠시 후 화투패와 현금, 주사기까지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거 판돈이 도대체 얼마인 거야? 현금이 10억은 넘게 있겠는데 또 주사기까지 발견했으니 아주 종합 세트야. 형사들은 그 안에 있던 도박꾼들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 하자 다들 고개를 숙이고 체포를 당하는데 시어머니는 분노를 하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년아! 며느리라는 년이 시부모를 신고해? 이런 젠장할 님이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 봤으면 시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어도 신고했을 거예요. 어머님 팔에 주사 자국이 보이네요? 형사님 저거 보이시죠? 바로 피검사에서 뭘 주사했는지 알아보세요. 이런 욕실하려니 이건 음악의 혼을 부르기 위한 필수품이야. 그리고 화투패를 잡고 스트레스를 좀 푼 거라고? 음악의 혼을 부르는 필수품이라고요? 그럼 상습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형사님들 들었죠? 또 화투패를 잡은 걸 인정했으니 도박도 확실하게 한 거라고요? 이 개같은 개집년아, 네가 감히 음악의 어머니인 김세레나를 능멸해? 가만두지 않겠어. 저 때문에 모든 걸 걸린 시어머니는 제 뺨을 날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형사님이 가볍게 손목을 잡고 꺾어버렸습니다. 김세레나 씨, 당신을 도박 및 마약 투여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딴 돈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모두 압수 조치됩니다. 안 돼. 그동안 남편 새끼가 이랬던 걸 한 방에 다 땄는데 압수라니. 너 인연, 내 인생에 감히 코를 빠뜨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어머님, 감옥에 가면 최소 5년 이상은 썩으실 거래요.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도 도박과 마약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너 나한테 왜 이랬니?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잖아. 그야 옳은 일이니까요. 아무리 시부모님이어도 이런 문란한 범죄를 일으켰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네가 우리 인생을 조져버렸어. 난 이제 끝났다고. 김세레나 인생은 망했단 말이야.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1층에 형사님들하고 같이 온 기자들이 쫙 깔렸던데 유명 작곡가인 어머님 얼굴이 텔레비전에 대문짝만하게 나가겠어요? 너 지금 나 놀리냐? 나쁜 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니년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과 이혼부터 시키겠어. 이혼은 벌써 할 마음이었어요. 범죄자 시부모가 쪽팔려서 어떻게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어요? 그리고 소송으로 가서 제대로 위자료를 받을 겁니다. 이년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 사달이 나다니. 니년이 우리 집안을 통째로 잡아먹는구나. 널 평생의 원수로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감옥에 가서 실컷 썩으셔야 할 겁니다. 형사님들 어서 잡아가세요. 시어머니는 형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눈은 제 얼굴을 끝까지 노려보더군요. 사악한 눈빛이 얼마나 섬뜩하던지 닭살이 절로 돋더라고요. 저는 경찰서로 따라가 신고 내용을 다시 전하고 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액의 도박판을 잡았는데 크게 일조해서 용감한 시민상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제 할 일을 마친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 이 무서운 시부모 이야기를 전하고 아빠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아무것도 모른 피해자라며 이혼을 거부하며 저를 찾아와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남편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고 언젠가 범죄를 일으킬 것 같아 무조건 거절하고 이혼하겠다고 통보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이혼 재판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꽤 많이 받고 남남이 되었어요. 또 며칠 뒤에는 경찰서에서 주는 포상금 500만 원을 받고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답니다. 시부모님과 도박꾼들의 재판날에는 증인으로 서게 되었어요.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모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어서 텔레비전에는 시부모님의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작곡가와 오케스트라 연주자 부부가 상습 도박을 한 것과 마약까지 했다는 뉴스로 도배가 되었죠. 두 분은 전성기 때보다 많은 관심과 악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방송가와 음악협회에서 시어머니의 음악을 쓰지 않겠다는 소식까지 전했답니다. 약쟁이 시모가 작곡한 노래가 크게 사랑받지 못하긴 했는데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삭제를 감행했다네요. 한편 이혼한 남편은 시어머니 백으로 들어간 소속사에서 바로 퇴출되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이 바닥에선 매장이 되어버려서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모두를 참교육한 저는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기로 했어요. 학원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자꾸 노래에 대한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기획사에 노래 영상을 보내어 연락을 기다렸는데 한 기획사에서 코러스 가수를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야 그렇게라도 노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계약서를 쓰게 되어 코러스와 가이드 보컬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유명 가수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데다 하고 싶은 노래를 원 없이 하니 행복하더라고요. 1년 동안 기획사에서 노래를 하며 지내다 보니 회사에 소속된 가수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코러스를 하다가 눈을 맞게 되었는데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발라드 가수였어요. 그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믿기지가 않았는데 2년 뒤에 저의 남편이 되었답니다. 똥차가 떠나면 벤츠가 온다는 말이 저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아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모자이크로 가려진 전 남편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시부모처럼 도박에 손을 대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형사들에게 붙들려 가는데 마치 시어머니가 끌려가던 장면을 다시 보는 기분이었어요. 어쨌든 그 모습을 보니 그때 고민하지 않고 이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저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물론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평범한 줄 알았던 제 인생에 스펙타클한 사건 이야기를 신나게 두드려 봤는데 꽤 재미있으셨죠?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범죄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